박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의 주제는 주택 청약 제도입니다. 주택 청약하면 또 우리 청년들이 꼭 필요한 거 사실 아니겠습니까? 재테크보다 이게 훨씬 중요합니다. 이것만 있으면 인생 끝이에요. 여러분의 눈빛이 하도 부동산. 지난번에 하도 비트코인에서 코인해드렸. 비트코인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 아파트 살라고 그런 그치. 거 아니에요? 최종 목적지는 사실 코인이 아니라 아파트죠. 기승전 아파트로 가기 위한 여러분들의 열망을 담아서 니니양 있습니까? 없고요. 뭐가요? 동동 씨 혹시 있습니까? 저 원룸 월세 살고 있습니다. 없지요. 없는 여러분들은 앞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주택 청약 제도를 좀 알아야겠죠. 저 중학교 때부터 했습니다. 중학교 때 했다고요? 그 부모님이 만들어주셨는데. 만 19세 이하는 2년밖에 인정을 안 해줬을 텐데. 아, 그런 거예요? 아, 그런 거야 하면 안 돼. 자신이 뭘 들었는지도 제대로 파악이 안 돼 있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금융 문맹의 실태입니다. 어디 넣은지도 모르고 지금 이렇게 돈이 어디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 제가 이 주택 청약 제도를 가져온 거는 여러분들한테 어떤 팁이나 어떤 이런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자신이 무슨 통장에 들었는지, 왜 들었는지, 얼마가 들어가는 건지, 그 넣으라고 해서 넣긴 했는데 그 통장이 어디 있더라? 대부분 이런 반응을 보이죠. 그리고 왜 했는지 자체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 과연 주택 청약 제도란 어떤 거고, 여러분들은 지금 뭘 하고 있고, 뭐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첨되는 방법은 따로 없나요? 그럼 로또 당첨되는 방법 저한테 매달 10만원씩 보내주시면 제가 번호 몇 개 보내드릴게요. 4, 13, 17, 뭐 이렇게 22 이러면서 몇 개 더 불러주세요. 하나 적으세요. 야, 주고 사야지. 제가 사실은 주택청약제도에 대해서 다른 분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살짝 놀랬어. 그래서 자료를 만들다 바꿨어요. 생각보다 깊은 내용을 하면 안 되겠다. 이게 무엇인가부터 설명을 해야겠다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다들 잘 모른다니까요. 모른다니까 진짜. 모른다를 넘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분양주에 대해서도 막 설명을 하고, 야, 분양이 이렇고 점수가 이래, 너는 이걸 넣어야 돼, 이러고 있는데 잘 듣더니 죄송한데 그 분양이 뭡니까? 진짜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아파트 분양! 아파트 파는 건 아는데 그거 왜 해요? 아니, 공모주 비슷한 거예요? 저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분양을 왜 하냐? 그냥 아파트 팔면 되지. 이 아파트는 그냥 사고 팔잖아. 근데 청약을 왜 해요? 당첨되려고. 싸게 살라고? 당연히 당첨되려고 하지. 옆에 있는 우리 많은 구축 아파트들 보면 이거 청약해서 사요, 여러분들? 그냥 사잖아요. 자본주의 시대잖아. 함동 300 몇 호입니다. 들어가서 안녕하세요 하고 문 열고 어유 뭐 이게 온순 잘 나와요? 뭐 난방은 되나? 뭐 이거 하잖아. 그런데 이렇게 사면 되지. 왜 청약이라는 걸 하냐? 사회적 약자들에게 먼저 주려고? 굉장히 비슷한 정책적 배려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주택 청약이란 무엇인가? 새롭게 건설되는 아파트에 분양을 할 때 일정 조건이나 일정 자격을 두는 제도를 주택 청약 제도라고 합니다. 새롭게 건설되는 기존에 있는 아파트 이거 청약으로 받아요? 그냥 가서 사면 돼요.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 너무 이걸 제가 설명해야 된다는 사실이 좀 당황스럽긴 한데 나눠서 주는 거예요. 새로 지어진 아파트를 나눠주는 걸 분양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굉장히 분양에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땅이 있어요. 자, 우리 아파트 여기에 500개 지어요. 자, 분양합니다 하라고 하면 아파트 분양 안 된다 가서 보면 특징이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아직 안 지었다. 정답. 여기 가면은 없어요. 이거 안 지어졌잖아. 근데 가서 사야 돼요. 그러니까 뭐가 있습니까 옆에? 모델하우스가 있어요. 왜 모델하우스가 있어요? 이게 아직 안 올라갔어요. 이걸 뭐라 그럽니까? PF, 부동산 작공? PF. PF. 미치다니요. 미쳐야 미친다. 선분양이라 그래요. 선분양. 아파트 선분양 제도. 후분양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거의 대부분 선분양을 하죠. 갔는데 없어. 근데 사래. 뭘 믿고 여기에 가면 된대. 여기 가서 보래. 그래서 줄 서서 들어가서 사람들끼리 이렇게 주방입니다. 뭐 이렇게 보고 오잖아요. 그리고 이 아파트가 어떻게 지어지는지에 대한 위험은 누가 집니까? 그걸 사기로 한 여러분들이 짓는 거예요. 계약금 냈잖아. 그러니까 다 지었는데 좀 뭔가 아파트가 내 맘에 안 들어. 좀 부실부실한 것 같아. 뭔가 쭈글쭈글해진 것 같고 물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 당연히 여러분들이 샀어. 여러분들 거야. 나중에 소송을 걸 수 있겠지만 이건 일단 여러분들 겁니다. 그 위험을 여러분들이 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나라는 아파트를 선분양을 만약에 됐을까요? 짓자마자 바로 착착착착 나가는 거 아니에요? 짓자마자 하면 후분양하면 되잖아. 아니면 거의 다 지을 때쯤에 하면 되고 가서 볼 수 있을 때. 공사 대금을 사람들 돈으로 한다.
그렇죠. 옛날에는 건설사들이 돈이 잘 없었어요. 정부도 돈이 없었어요. 1970년대, 80년대 아파트 많이 지을 때, 특히 80년대에 생겼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돈을 모으는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들의 돈으로 짓는 거예요. 먼저 자금을 끌어들이는, 한마디로 자금을 끌어들이는 리스크와 그 어려움, 아니면 그 번거로움, 그 수고로움을 건설사 신용으로 안 되는 거야. 그러면 그 여러분 같은 수많은 개인들의 합계 신용이 필요한 거죠. 은행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건설 시장에 돈을 대출해 준 것과 똑같은, 한마디로 이 아파트를 짓는 돈을 끌어오는 역할을 여러분들이 했던 겁니다. 근데 상당히 독특한 제도예요. 보통은 지어지고 난 다음에 가서 사지. 부동산 디벨로퍼가 보통 덩치가 크면, 자기 자본이 있으면, 아니면 자금 조달이 가능하면 이렇게 져놓고 그래 가서 볼 거 아니야. 내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 뷰는 어떻게 됐는지. 일단 우리나라는 초기에는 자금 조달의 목적이 있었고, 하지만 이젠 건설사 자금 많잖아요. 이제 후분양해도 되잖아. 근데 아직도 선분양을 합니다. 왜일까? 원래 그랬으니까? 그것도 있어요. 원래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이 선분양을 선호해요. 왜일까? 아, 집값이 계속 오를 거니까? 정답! 아파트 한번 지으면 그 땅부터 파야 될 거 아니야. 일단 사람들 다 집 빼야 돼요, 방 빼야 되지, 여기 땅 다 밀어야 되지, 기초공사하고 이제 막 올라가고 하면은 3년 4년 이렇게 걸려. 이거 후분양하면 그동안 아파트 가격 오르잖아. 가격이 오른단 말이에요. 가격이. 땅도 제대로 안 파는데 일단 팔어. 3년 뒤에 가격이 오른다는데 지금. 자, 그럼 건설사는 아니야, 나 선분양 안 해. 내가 짓고 3년 뒤에 팔래 가격 올랐을 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잘 안 하죠. 왜 그럴까? 안 오를 리스크도 있고, 자금 조달 리스크도 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나라는 아파트 분양을 어떻게 합니까? 분양 가격이 낮아요. 맞다? 왜 낮아요? 왜 낮게 팔어? 왜 시작 가격보다 낮게 팔어? 우리나라에 분양가 무슨 제도가 있어요? 상한가제도. 분양가 상한다. 상한가 제도가 아니라 야, 상한가를 치면 어떻게 분양가가? 분양가 상한제, 분상제가 있어요. 어차피 이 이상으로 분양을 못해. 그러면 분선사 입장에서 여기에 분양하는 게 좋습니까? 뭐 여기에 분양하는 게 좋습니까? 어차피 분양가 상한제가 있어. 못 올라가 많이. 여기서 먼저 내 위험 없이 자금 조달 받아서 짓고 나는 빠지는 게 좋죠. 여러분들은 이때 사는 것보다 이때 사는 게 싸. 아파트 가격이 오르니까 지금 사는 게 좋고. 그러니까 이래저래 입장이 맞아 떨어지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독특하게 아파트가 지어지기 전에 여러분들은 땅만 보고, 가면 아무것도 없지, 그 옆에 땅만 보고 아파트를 사는 기적적인 현상을 이제 보이게 됩니다. 이 선분양하는 게 우리나라만 있지는 않지만 사실상 이렇게 대규모로 대부분의 아파트가 이런 식으로 분양되는 거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파트 사보면은 잔금 얼마 내요? 사봤어요. 사봤어야죠. 10에서 20% 됩니다. 청약 받으면 잔금 초반에 내요. 그리고 중간에 뭘 내요? 한 60% 정도를, 그래요, 중도금이란 걸 냅니다. 청약을 아예 안 받아봤으니 뭘 알 수가 있나. 나중에 여기 한 20에서 30%를 뭘 냅니까? 잔금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기 전에 이미 7, 80%를 다 냈어. 차근차근. 그래서 뭐 중도금 대출이 뭐 되는 아파트, 안 되는 아파트, 건설사가 대출 금리 뭐 싸게 해주는 곳,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는 게, 건설사가 어떻게 보면 끌어와야 될 돈을 여러분들이 끌어오기 때문에. 근데 이런 방식이 거의 잘 없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선분양을 하더라도 요거만 내고 보통은 계약금은 걸 수 있지. 근데 우리는 중간에 중도금이란 걸 내요. 계속 건설 비용을 대주면서 사실상 내가 건설 주고 건설사한테 아웃소싱 주는 약간 그런 느낌이죠. 그리고 그 결과를 내가 받아들입니다. 그 기간에 아파트 가격이 올랐건, 아파트가 잘 지어졌건, 인테리어가 마음에 안 들건, 뭐건 내가 받는 그런 되게 독특한 그런 제도가 등장을 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에 굉장히 재밌는 현상이 펼쳐집니다. 아파트 분양해서 나올 때까지 뭐 한 3년? 4년? 걸려요. 아파트가 드디어 완성됐어. 막 입주를 하는데 잔금을 못 내, 예를 들면. 아니면 이쯤에서 중도금에 어디 문제가 생겼어. 안 되겠어, 포기. 근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파트가 청약 취소됩니다. 1103호 아파트가 나왔어. 4년 전 가격이에요. 지금 2024년인데 2020년, 그것도 시가가 아니라 분양가. 시가보다 낮았던 요 분양가에 몇 개 나왔어요. 사고 싶어요, 안 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아파트를 뭐라 그럽니까? 로또라 그러죠. 로또 아파트. 불과 얼마 전에 우리나라 아파트 청약 역사상 제가 보기엔 최대 경쟁률인 것 같은데, 세 가구 모집하는데 개포동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몇 명이 왔다고요? 100만 명 왔어요. 3개 하는데 100만 대 1. 가장 경쟁률이 높은 게 50만 3,374대 1. 50만 대 1. 전용 59제곱미터였는데 시세가 22억짜리야. 분양가는요? 13억입니다.
차이가 얼마 났어요? 9억이 났어요. 그러니까 50만 대 1이 나왔죠. 9억은 요 작은 평수, 59제곱미터 작은 평수고, 제일 큰 평수는 전용 132제곱미터짜리가 있었습니다. 33만 7,608대 1. 이거는 시가 차익이 20억. 지금 팔리고 있는 시가와 4년 전 분양가, 그때 시가는 여기였겠죠. 차이가 20억. 33만 대 1 나왔습니다. 이건 바로 현금 박치기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현금 있는 사람들이 넣을 수 있다는 소리인데, 우리나라에 현금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 수 있는 33만 명이 이걸 넣었어요. 슈카쌤은 그 바쁘신 가운데 혹시 이 청약 대전에 참여하신 거 그 중에 한 명 아니세요? 그리고 넣었다가 만약에 당첨되면은 저 유튜브 새끼가 탐욕스럽게 저것까지도 잘 본다는 놈이 저걸까지도 먹으려고 그러네? 죄송합니다. 또 이거 할까봐 넣지 않았습니다. 이런 게 가끔 등장해요. 차액 10억, 차액 5억. 모두가 다 달려가서 이제 그 시간에 100만 명이 청약을 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죠.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죠. 주택 청약을 뭐 하려고 하나? 그냥 팔면 되지. 아니, 자본주의 시대잖아요. 사람이 많이 와. 이거 수요가 늘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가격이 어떻게 하면 돼요? 올리면 돼요. 사람이 안 와. 그럼 수요가 줄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가격을 낮춰서 팔아요. 세상 모든 거 이렇게 팝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근데 아파트는 이렇게 안 해. 청약이라는 거를 해. 사람이 많이 왔다고 가격을 안 올리고 가격을 고정으로 둔 다음에 청약이라는 거를 받아요. 얼핏 생각하기에 뭐 선착순 할 수도 있고 다 빽빽이 돌려버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꾸 여기에 무슨 뭐 1순위네 2순위네 점수가 어쩌네 이걸 해요. 근데 자본주의 사회에 이렇게 파는 게 어딨어? 가격에 따라서 내가 결정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게 없어요. 왜 그럴까? 이렇게 하면 저 같은 사람은 영원히 집을 못 사잖아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같은 사람이 집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아파트 청약 시장은 뭐가 고정돼 있어요? 인위적인 가격을 둬요. 사람들이 몰린다고 가격을 올릴 수가 없어요. 제도적으로. 한마디로 우리나라는 놀랍게 아파트 가격을 어떤 제도가 정해주는 나라입니다. 처음 듣는 아파트 가격을. 근데 이거를 어떤 제도가 정해줄 때 시가보다 높게 정해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시가보다 낮게 돼요. 시가보다 낮은 아파트를 마치 정부나 제도가 가격을 정해준다면 여러분들한테 불화라 그러죠. 옛날 일제시대 자본 불화하듯이 뿌려주는 느낌이야. 그러니까 이 가격이 고정돼 있어. 근데 밖에 보니까 실제 가격은 P1이라서 높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수요가 몰려요. 수요가 몰리면 누구한테 나눠줘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청약제도라는 게 생겨요. 그럼 그걸 국가가 정하는 거예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야 이거 뭐야 이거 야 하고 몰리니까 어떻게 하면 공평하게 나눠줄 수 있을까에 대한 이 고민을 해요. 이 고민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하기 때문에 제도가 더럽게 복잡합니다. 맞아요. 뭐 서류가 엄청 많아요. 제도가 복잡해요. 왜냐? 이 아파트에 대한 이 공정성, 매의 눈들이 장난이거든요. 어떤 애한테 그거 좀 유리하게 주는 게 돼야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아파트 시장은 사실상 청약할 때 굉장히 독특한 시장이에요. 해외 부동산 디벨로퍼들이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를 땅을 개발하는데 가격을 내가 못 정한대. 그거 진짜 그렇게 물어봐요. 누가 정해요? 여기 노스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뭘 짓는데 가격을 내가 못 정한대. 에? 누가 정합니까? 시장이 정합니까? 아니요. 나라가 정해요. 그런 게 어딨어요? 그러면 누가 사요? 아 그거 그 우리 가점이란 게 있어. 점수가 있어. 사람마다 다 있다. 얘 70이고 얘 64야. 나 성적이 있어. 나는 매긴 적 없는데요. 그럼 너는 이 나라 들어왔으니까 이 나라의 제도를 따라야지. 이렇게 되는 게 우리나라의 청약 제도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분양가 상한제라는 게 등장하죠. 그래서 P가 일정 수준을 못 넘어가요. 아파트의 가격이. 그러니까 엄청나게 몰리게 되고 수요가 몰리면 사실은 가격이 안 올라가면 원래 경제학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공급하고자 하는 유인이 떨어져요. 가격이 올라가야 공급이 많은 거잖아요. 근데 가격이 안 올라가니까 수요는 많은데 공급하고자 하는 유인은 굉장히 떨어져. 만약에 우리나라 다른 시장에 이런 거 두면은 여기 공급 망합니다. 옛날엔 이 문제가 없었어요. 왜? 아파트가 무조건 오르거든. 그러니까 오르니까 애들도 많이 남아. 요즘은 건설비용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게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공급을 잘 합니까? 잘 안 하죠. 실시간으로 건설 비용이 올라갈 때 이제 이럴 때 굉장히 공급이 대단히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아파트 가격이 꾸준히 올라가는 시장이 아니라면 그런 문제가 있지만 하여튼 우리나라는 과거에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무조건 오르는 거 아니에요? 좋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별다른 문제가 없이 주택 청약 제도라는 게 가격에 제한을 뒀음에도, 나라가 가격을 정하는 신기한 현상이 있었음에도 문제없이 굴러갔죠. 자, 그러면 이 제도가 어떻게 설립을 됐는지 좀 말씀드릴 텐데,
주택 청약은 처음에 언제 등장했냐면 1970년대에 등장했습니다. 왜? 그때 한창 아파트 엄청 막 많이 짓고 그럴 때 아니에요? 그때가 뭐 하던 때예요? 강남 개발하던 때예요. 한강이 이렇게 흐를 때 다 강북에 있었는데 사람이 너무 몰리니까 강남에 뭐 해보자 해서 서울대 일로 왔죠. 그래서 고등학교 무슨 고 뭐 이렇게 보내던 때 압구정 아파트 짓고 무슨 문무 아파트 짓고 막 이럴 때 청약 제도라는 게 없었어요. 그냥 개발하려고 쫙 하니까 어떤 일이 펼쳐집니까?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떼돈을 버는 거야. 이만큼 땅을 살 거 아니에요. 짓는 중에도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 게다가 여기 정보를 아는 사람들이 미리 가서 그 진도주 같은 놈들이 뒤를 통해서 막 아파트 100채, 땅 10만 평, 도준이가 이러면서 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아파트 개발로 인한 이익을 어떤 권력자라든지 그때 뭐 그런 루머들이 많았어요. 어디 복부인이 어디 권력자의 사모님이 뭐 이렇게 나눠 갖는다. 중국 같은 경우에 부동산 개발 회사가 우리나라보다 압도적으로 크죠. 물론 땅이 크기도 하지만 부동산 개발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에 애들이 미친 듯이 개발했잖아. 그래서 지금 저러고 있죠. 너무 많이 개발했다가 야야야야 이거 아닌가 지금 휘청하고 있는데 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런 문제가 1970년대 혜택을 진짜 집이 필요한 사람들이 못 가져간다라는 문제의식이 생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주택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이 주택을 나눠서 줘야겠다. 분양해야겠다. 근데 분양하려고 보니까 너도 나도 다 손을 드니까 안 되겠다. 공평한 제도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청약제도라는 게 1977년 주택공급 규칙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규칙이 이제 생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강남 개발을 하는데 처음에는 이 청약 가격을 마음대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춤을 춰요. 안 되겠다. 이거를 실제로 필요한 사람들이 분양을 받는데 이게 어쨌든 특혜잖아요. 약간의 강남 땅에 아파트 지어서 막 건설자들이 뭐하고 하고 하는 게 특혜니까 가격 나라가 정해줄게. 분양가 상한제가 시작돼요. 분상제. 아파트 분양 가격을 땅값, 토지비에다가 공사비, 건설비 플러스 니네 그래 뭐 이런 인허가 저런 인허가 뭐 니네 좀 먹을 거 알파 끝! 이걸로 가격을 캡을 씌워요. 그 이상으로 분양을 하지 못하도록. 캡을 씌우니까 이제 엄청난 사람들이 더 몰리게 되고 청약제도가 불타오르게 되죠. 싸게 주는 거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청약 통장 왜 이렇게 열심히 합니까? 아파트 하나 어떻게 언젠가 하나 사야 되니까. 사보려고. 아파트 사는 데는 청약 통장이 필요 없어요. 청약하는 데 필요한 겁니다. 새로 지어진 아파트 분양받는데 그 왜 새로 지어진 아파트 분양받는데 그렇게 내가 열심히 해요? 그 가격이 싸니까요. 시가보다 싸니까. 왜 낡은 아파트가 더 비쌉니까? 우리나라에선? 놀라운 현상이죠? 녹이 슬수록 아파트가 비싼 그런 놀라운 형태를 보이죠. 바퀴벌레가 나왔어? 그렇게 훌륭한 아파트야? 이게 50년이 다 된 아파트면은 정말 야 이런 대박이 노다지구만? 왜냐면 아파트 개발에서부터 이 모든 게 허가인데 새 아파트는 못 부수잖아. 그걸 부셔갖고 다시 지면 더 비싸게 팔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되니까 낡은 아파트일수록 더 비싼 아파트. 야 눈물이 나온 이런 대단한 아파트가 있어요. 가격이 좋아요. 재개발 축하합니다. 그 플랜카드 있잖아요. 우리 아파트 곧 부서져요. 경축. 시장 선거할 때 이뤄내겠습니다. 재개발 있잖아요. 있어요. 안 살아봤죠? 그 낡은 아파트. 장난 아닙니다. 깜짝 놀래요. 진짜. 그 아파트 지하실 문 열면은 이만한 바퀴벌레들 쥐할아버지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데 왜냐하면 그게 더 좋아요. 그게 이런 규제 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970년대 들어서는 주택 청약 제도가 시작이 되고요. 그럼 고민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한테 우선권을 줘야 될까? 한마디로 아파트 개발이 막 미친 듯이 되는 우리나라 대아파트 시대의 문을 여는 사건이 1990년대 펼쳐지거든요. 뭘까요?